저는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2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제가 살던 시대와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시간 사이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만큼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저는 공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르치려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곁에 앉아 같이 생각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요즘 당신은 어떠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먼저 말을 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무겁고 어제보다 조금 더 뻐근하다고요. 일어나는 것도 예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한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침대 끝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흐릅니다. 창밖을 보면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 장을 봐야 할 수도 있고, 친구와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야 할 일들이 예전처럼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직장이 있었고, 가족을 챙겨야 했고, 부모님도 돌봐야 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바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좀 쉴 수 있겠지.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정년이 되었거나 아이들이 다 컸거나 이제 더는 누가 나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싶었던 거였다는 거요. 바쁜 것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사건 사고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이제 저 세상 밖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혼자 밥을 먹습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말이 없는 식사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가니까요. 오후가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강아지들은 꼬리를 흔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일까? 그냥 나이 든 사람, 천천히 걷는 노인, 그렇게 보이겠지요. 저는 그게 슬픈 일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젊을 때는 그게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어느 회사의 직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이름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이름표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퇴직을 하면 직장인이라는 이름표가 없어집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 육아하는 부모라는 이름표도 흐려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라는 역할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는 건 그냥 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평생 나로 살아왔는데 막상 나만 남으니 나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느끼는 현실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의 답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42부록, 52지 천명, 62이순. 40에는 미혹되지 않고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고 60에는 귀로 들으면 이해가 된다고요. 당시에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맑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것들은 정말 내려놓아집니다. 젊을 때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남의 시선, 체면, 경쟁, 성취.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은 조금씩 옅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생깁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불안의 방향이 바뀝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닌가? 이 불안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말해봤자 이해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안고 삽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나쁜 일도 없었지만 좋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을 봅니다. 잠은 예전처럼 잘 오지 않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지나간 일들, 앞으로의 일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걸까?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을 알면서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이건 나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게으른 마음도 아닙니다. 이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 역할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루어야 할 것이 많고, 달려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쁘고, 그 바쁨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역할들이 줄어듭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달려갈 곳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는 건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이 말을 걸어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울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려놓으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로 어떤 것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들리는 방식입니다. 내려놓으라는 말 뒤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같은 걸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포기는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닫는 것이 포기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손에 쥔 것을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놓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비우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도 있고 그냥 가볍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려놓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둘을 혼동합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포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까? 왜 나이가 들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는 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마음이 쓰이는 건 당신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욕심이라고 부르며 버리라고 하는 건 잔인한 일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은 예전처럼 많지 않고, 기회는 예전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그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은 당신이 여전히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욕심이라 부르며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가보고 싶은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싶어 하면 그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등록금을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혼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부모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 더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삽니다. 각자의 직장이 있고,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전화는 가끔 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아빠, 건강하시죠? 짧은 통화입니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응, 잘 지내. 너도 건강해라.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외롭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가끔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바쁜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괜찮아. 잘 지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운함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이들을 탓하는 마음이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걸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이건 누구를 탓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냥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야 한다. 이 두 말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둘 다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자식이 부모 곁에만 머물면 자식의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보내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 인생을 사세요.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자식에게만 의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자식 인생이 있고 당신도 당신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쓸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뒤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당신은 혼자입니다. 이제 누구도 당신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외로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자식을 사랑했다면 당연히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문제는 기대의 크기가 아니라 기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걸 원망으로 바꾸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이해하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아이가 바쁘구나. 아이도 힘들구나. 아이도 자기 삶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외로움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외롭다. 그래도 나는 보고 싶다. 이 마음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관계는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서로 잊혀집니다. 적당한 거리. 그 거리를 찾는 게 나이 들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거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가족은 자주 만나도 편하고 어떤 가족은 가끔 만나는 게 더 편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가 편한 거리. 그걸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더 가까이 있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간격에서 서운함이 생깁니다. 이 서운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서운함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대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원망으로 키우지 않는 것. 서운함을 그냥 서운함으로 두는 것. 나는 지금 조금 서운하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서운함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덜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서운함 옆에 다른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면 됐지. 그래도 우리 아이가 행복하면 됐지.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서운함과 공존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운하지만 괜찮습니다. 외롭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당신에게 해결책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간단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그 복잡한 마음들, 외로움, 서운함, 불안함, 허전함. 그 마음들은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느끼는 마음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이니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겁니다. 그렇게 날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날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계속 오후 929대에서요. 편히 쉬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